세안안과 원장 홍진표입니다. 라식 라섹을 준비한 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게 시력이 잘 나올지, 수술 후에 부작용은 없을지, 또 뭐 다른 불편감은 없을지 이런 것들일 텐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이야말로 이 수술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가장 걱정스러워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검사 결과 수치 하나를 꼽으라라고 얘기하면 바로 잔여각막 두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잔여각막 두께야말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검사 수치인데요. 내 눈을 수술할 때 과연 절삭량이 얼마나 되는지, 즉 각막을 얼마나 깎아내는지, 그래서 각막 두께가 얼마나 남고 과연 안전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되는 것들일 겁니다. 또한 수술 이후에 가장 불편한 것은 바로 빗번짐입니다. 주로 야간 빗번짐인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삭량, 그리고 잔여각막 두께, 그리고 빗번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서로 별개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패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 앞서 사람 눈 모형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앞쪽 투명한 부분, 볼록한 부분을 각막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를 깎아내는 것이 라식 라섹인데 이 전체를 다 깎지 않습니다. 이 각막의 지름이 대략 1.2cm 정도 되는데 이 전체를 깎는 것이 아니고 중심부 6mm 지름의 원의 모양으로 깎게 됩니다. 물론 이 6mm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지만 보통 표준은 한 6m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것이 이 동그란 것이 동공입니다. 동공은 빛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야간에 커지고 낮에 줄어들면서 빛의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막을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아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을 기억을 하시고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셨던 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근시가 마이너스 7.25, 난시가 마이너스 2.25로 꽤 높은 편이었는데 특히나 동공이 야간 동공이 8mm로서 굉장히 큰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안과에서 렌즈 삽입술을 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요. 이분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보셨던 눈 모양을 기억하면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우선 각막이 돔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그 밑에 동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레이저로 이 각막의 표면을 이제 깎게 되는 것이 바로 라섹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났을 때의 모양을 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빗번짐이 왜 생기냐면 빛이란 것은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그 매질의 표면이 불규칙하고 뾰족하고 모나 있고 하는 곳을 지나가면 굴절과 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각막이 절삭된 부분과 절삭되지 않은 부분, 이 모서리는 굉장히 급격한 곡률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과한 빛은 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동공이 작다면 이 산란된 빛을 다 차단해 주겠지만 동공이 크면 이 산란된 빛이 동공에 가려지지 못하고 눈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빗번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각막의 절삭을 6mm의 지름의 원으로 절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동공의 크기가 8mm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보시면 이 모서리를 통과한 빛은 다 눈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해결하려면 6mm가 아니고 약 8.5mm 정도로 깎으면은 동공이 8mm라 하더라도 산란된 빛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8.5로 깎게 되면 절삭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절삭량이 많아지는 것만큼 각막의 두께, 잔여각막 두께도 굉장히 얇아지게 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깎고 남은 각막의 두께를 잔여각막 두께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 맨 위에 이 부분을 각막 상피라고 해가지고 소위 각막의 껍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피 두께는 한 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 상피는 각막의 안정성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는 각막 두께라고 얘기를 한다면 상피를 제외한 나머지 각막의 몸통의 두께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연구에 의하면 이 각막의 몸통의 두께가 최소한 300 마이크로미터 이상은 되어야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안과들이 300보다는 더 높게 기준을 잡게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50을 더해서 총 3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은 되어야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6mm로 절삭을 하게 되면 도수가 좀 있기 때문에 약 한 114 정도 깎게 되고, 남는 각막이 373 정도 남기 때문에 제 기준에는 부합을 하지만, 동공이 8mm이기 때문에 빗번짐은 이 그림만 봐서는 해결이 안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요즘에 레이저 장비들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서리 부분, 이 모서리를 부드럽게 깎아내는, 레이저가 몇 번 더 쳐서 이 모서리를 더 부드럽게 깎아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지 않게 거기를 다듬어서 부드럽게 이행을 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서 바로 이 부분을 이행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행부가 2.5mm 정도 됩니다. 이거는 기종마다 약간씩은 다르겠는데 저희 병원에 EX500 스트림라이트 기종은 2.5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mm와 이행부 2.5mm를 합치면 그게 8.5mm가 됩니다. 그래서 동공이 8mm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8.5mm를 깎아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빗번짐은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라섹 수술 방법에 따라서도 빗번짐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데, 컨투라 비전 라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컨투라 비전 라섹은 각막의 모서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각막의 모양을 분석을 해서 전 영역에 걸쳐서 불규칙한 모양은 없는지, 어떤 튀어나와 있는 곳은 없는지, 그래서 거기를 통과할 때 빗번짐이 일어날 만한 부분을 찾아서 수술할 때 같이 다듬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행부를 통한 빗번짐의 저하뿐만 아니라 이 각막의 모양대로 절삭을 하는 이 효과 때문에 전체적으로 빗번짐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빗번짐도 최소화할 수 있고, 잔여 각막 두께 350 이상 충분히 남기면서 완전 교정이 가능한 그런 조건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수술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